탱크 저장소 가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그래서 옥내 탱크는 말 그대로 위험물 건물에다가 이렇게 탱크에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비슷하죠. 표지 게시판 있고 환기구 있고 방화문 있고 계단 있고 비슷합니다. 통기관 비슷해요. 그래서 구조 보시면은 옥내 탱크 저장소는 탱크와 탱크 간에 또는 탱크와 외벽 사이에 0.5m 이상 이격시키는 거 요거 보시면 되고요. 맨홀 있고 환기구 있고요. 그래서 탱크 재질 3.2mm 이상의 강철판이고요. 탱크와 탱크 전용실, 탱크 외벽 간에는 0.5m, 탱크 상호 간에 0.5m.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는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정수량 단층 건물에는 지정수량 40배 이하까지 저장할 수 있다. 단층이 아닌 거는 10배 이하까지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 사석유류나 동식물 유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 2만 리터까지 단층이 아닌 다층 건축물이죠. 2층 이상 얘네들은 5천까지. 그래서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법적으로 많이 암기하셨다 그러면 이쪽을 좀 보세요. 이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내 저장소는 바닥이 1000회배냐 2000회배겠냐 그게 중요했죠. 얘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40배 이하로 할 거냐 10배 이하로 할 거냐. 사석유류, 동식물유류는 2만 이하로 할 건가 아니면 5000리터 이하로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기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옥내 탱크하고 옥외 탱크하고 비슷하죠. 통기관은 4m, 그 다음에 통기관 선단과 요거 말하는 거죠. 요것과 요거 간의 거리, 요거 거리는 1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 40도 미만인 탱크 통기관과 부지 경계선과는 1.5m 이상 이격시켜라. 이거는 옥외 탱크하고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요거 동일하고요.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 10kPa 이하 나왔었죠? 나왔었죠 아까? 옥외 탱크에서 777 그냥 10kg 777 그 정도만 눈으로 입력하시고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동일하죠. 옥외 탱크 저장소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압력 탱크는 수압 시험을 하는 거죠.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로 10분간. 충수 시험은 비압력 탱크는 충수 시험을 한다라는 거고요. 요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옥내 탱크 저장소죠 지금. 뭐 하고 있죠? 옥내 탱크 저장소 뭐 하고 있는지. 자, 옥내 탱크는 원래는 단층이어야 되는데 지하층에도 설치 가능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에 들어가는 애는 황씨 족속들 생각하세요. 황화린, 정린, 유황, 황린, 질산 특이하게 이런 것들은 지하에 가능하더라. 그래서 황씨 족속 그냥 거기다 질산 플러스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달달 외우시지 말고요.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지하 탱크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집안면 아래에 GL이죠. 집안면 아래에 탱크에 저장하는 형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기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입구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누유감지관 있죠. 누유감지관. 그래서 탱크 바닥면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탱크를 묶기 위한 뭐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철근 콘크리트로 바닥을 파는 거죠. 요거의 두께는 0.3m로 두는 거고요. 0.3m. 탱크와 이 외벽 간의 사이를 0.1m로 두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GL에서부터 탱크 상단까지는 0.6m 이상이고요. 이 탱크 사이에는 마른 모래나 이런 것들로 채워서 자갈을 채워서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기관은 4m 이상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그냥 지하 탱크 저장소를 그냥 퉁 치시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지하 탱크 철판은 3.2mm다라고 했고요. 탱크와 대지 간의 경계선에는 0.1m고요. 그 다음에 탱크와 탱크 전용실 간의 간격, 요거죠, 요거. 요 간격은 0.1m 이상으로 하고 입자 지름이 5mm 이하인 마른 자갈을 설치한다. 요 사이에다가 마른 자갈들을 입자 지름 5mm짜리를 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탱크 본체에서 지면까지는 0.6이고요. 탱크 2대가 인접했다라고 하면 지정수량 100배까지는 1m 이격시켜주세요. 탱크가 이렇게 인접되어 있다면 100배가 안 되는 거는 50cm만 띄워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관을 원래 탱크 윗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배관은 탱크 윗부분으로 배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주입 배관도 그렇고요. 배관이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는 이석유류의 인화점 40도 이상, 그 다음 사석유류, 동식물 유류는 배관이 꼭 탱크 윗부분에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 조금 덜 위험한 애들은 배관이 꼭 탱크 윗부분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탱크 전용실이죠. 이게 탱크 전용실이에요. 요거 탱크를 안치는 전용실. 탱크 전용실은 보시면은요, 벽 바닥 뚜껑의 두께는 0.3m로 하고요. 방수 조치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내 탱크 저장소는 지하 탱크 저장소는 요 기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 수압 시험과 압력 시험이죠. 압력 시험. 그래서 보시면 수압 시험 볼 때요.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이 1.5배 10분간 계속 동일한 얘기죠. 계속 동일한 얘기고요. 비압력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압력 시험을 실시해라라는 거고요. 누유 검지관입니다. 누유 검지관. 위험물 지하 탱크에서 새지 않을까 확인하는 거죠. 누설을 검사하기 위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누설을 검사하기 위해서 관을 몇 개를 묻는다? 4개를 묻는다. 4개 이상의 관을 묻어요. 지하 탱크가 있으면 4개 이상의 관을 묻고요. 그 다음에 이중관으로 한다. 관은 그 다음에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고요. 재료는 금속관이나 경질 합성 수지관이고요. 그 누유감지관은 바닥까지 탱크 기초까지 닿았죠. 이렇게 바닥까지 닿아라. 4개소 있어라 라는 거고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해라 라는 거고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해라 라는 거고요. 우리 주유소 가면 거의 탱크가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들어가 있죠? 주유소 가면 탱크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 지하 탱크가 많은데 지하 탱크 저장소는 과충전 방지 장치를 해라. 안 보이잖아요. 들어갈 때 그러니까 90% 정도가 차면은 경보음을 울려라. 이 과충전 방지 장치가 고장나서 넘치는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구속됐어요. 안전관리자. 약 1000리터 정도가 누출되고 인근 하천으로 들어갔다는데 구속되더라고요. 간이 탱크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공사장 같은 데서 반고정식으로 이렇게 단기간 사용하는 용도다. 간이 탱크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요? 용량. 몇 드럼? 3드럼. 600리터죠. 600리터. 간이 탱크 구조 똑같죠. 두께 똑같고요. 수압시험 똑같고요. 보유공지는 1m 둔다. 요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용실에다 놨다 그러면 0.1m 동일하고요. 용량은 600 이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간이 탱크는 이렇게 원칙은 3가지, 세대 이하로 둬라라는 거죠. 그죠? 원칙은 세대 이하로 두고요. 만약에 품질이 동일하다. 여기는 보면 가솔린, 등유, 경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대 이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뭐 가솔린 이렇게는 동일한 품질을 2개 이상 설치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밸브 없는 통기관. 그래서 통기관 다 동일한데 지름만 얼마요? 통기관 얼마요? 25mm다. 우리 우괴 탱크 몇 밀이요? 30이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우괴 탱크 몇 메다예요? 보통 여기가 4m인데 얘는 간이기 때문에 1.5m 이상으로 둔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입니다. 탱크롤이죠. 그래서 이동 탱크는 통칭 탱크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탱크롤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탱크롤이 강의를 하거든요. 외부에서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많더라고요.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래서 외부 도장의 색깔 한번 기능장에서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1류는 회색, 4류는 제한은 없지만 적색을 권장한다고 돼 있어. 4류는. 그 다음에 6류 청색 보시면 청색, 5류는 황색,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4류는 이걸로 권장이고요. 1류가 무슨 색이에요? 회색. 3류가 청색이네요. 한 번씩 좀 염두에 두세요. 2류가 적색.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다 어떻게 사진처럼 딱 박는 방법 없을까요? 연상기업법.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죠? 어쨌든 이 색깔은 조금 한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치장소입니다. 상치장소는 뭐죠? 주차하는 공간이죠? 땡크로리 주차하는 공간. 땡크로리를 밖에다가 주차할 때는 화기,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이격시키고요. 1층은 3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옥내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1층, 땡크로리는 1층에다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구조 보시면은 이게 뭐죠? 땡크로리에 있는 게 뭐죠? 칸막입니다. 칸막이.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요. 칸막이 뒤에 가서 볼까? 그죠? 칸막이.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맨홀 위쪽에 보면 맨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뭐예요? 방호틀. 그 다음에 뒤에서 얘가 땡크로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면 굴러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를 측면틀. 그 다음에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방파판이죠. 방파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는 땡크로리면 다 같은 유종만 실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4-1석유로 이쪽 칸은 4-2석유로 이쪽은 뭐 4-3석유로 이렇게 허가받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한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칸막이가 완벽하게 돼 있겠죠. 근데 칸막이마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맨홀이라든가 안전장치가 이렇게 위에다 다 칸막이마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탱크는 계속해서 3.2 이상 강철판이고요. 압력 탱크 동일하죠. 계속했던 거 비압력 탱크는 70kPa 압력으로 10분간 동일한 거 계속 반복이고요. 그러면 탱크로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봤더니 이거겠죠. 칸막이의 목적은 위험물이 전체 다 누출하지 않도록 4,000 이하마다 그죠? 여기 4,000리터 이하마다 칸막이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칸막이에는 몇 티어? 3.2mm죠. 3.2mm 이상 강철판. 그 다음에 칸막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고 여기에 맨홀이라든가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속 장치로는 방파판이 있어요. 먼저 안전장치부터 보겠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탱크로리의 압력이 20kPa이 안 되면 안전장치는 20에서 24kPa 이하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압력을 배출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상용 압력이 20kPa를 초과한다. 만약에 이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는 위험물의 유종이 압력이 좀 많이 높은 휘발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으면은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압력을 배출해 줄 수 있도록 안전장치 작동 압력입니다. 그 다음 방파판이죠. 방파판. 그래서 방파판 같은 경우 이 칸막이마다 방파판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옆에서 바라보면은 칸막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방파판을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 있다는 거죠. 4,000리터니까 방파판은 위험물이 출렁출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6mm 이상 강철판으로 2,000리터 이상에 설치한다. 칸막이 하나에 방파판 하나. 그죠? 우리가 아는 거 칸막이 3.2mm, 방파판 1.6mm, 방호틀 2.3mm, 그 다음에 측면틀은 3.2mm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탱크 설비 말하는데요. 그 수동식 폐쇄장치 레버가 15cm 이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입하거나 이동 탱크에서 탱크로리에서 주유소 지하 탱크 저장소로 주입을 하겠죠. 지하 탱크 저장소 주유소 가면 그죠? 이럴 때 만약에 누출이 되거나 그럴 때는 이 뒤에 보면 긴급 레버가 달려 있어서 이 레버로 차단, 긴급 정지할 수 있는 거, 폐쇄할 수 있는 장치 레버는 15cm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입 설비 보시면은요. 주입 탱크로리에서 아까 탱크로리 차량에서부터 지하 탱크까지 여기 지하 탱크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한다라고 할 때 주입 배관은 50m 이내로 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전기 제거 장치를 하셔야 되고요. 토출량 여기서 Q는 200리터 민 200 LPM 이하로 둬야고
정전기 때문에 유속은 1m/s 이하로 제한을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접지도선을 두죠. 여기 탱크로리 차량 보면 이렇게 접지도선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얘는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는 접지도선을 두심으로 인해서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펌프 한번 볼게요. 탱크로리에서 여기로 이렇게 넣을 때 펌프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차량 구동용 차량에 있는 엔진을 그냥 이용하라는 거죠. 별도로 여기다 펌프 넣지 말고. 그죠? 그런데 외부 동력을 이용할 때도 있더라. 언제요? 인화점이 40도가 넘을 때는 외부 펌프 사용해도 된다. 원칙은 차량용 엔진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진공 흡입 펌프로 진공 흡입 방식 만약에 폐유를 이송한다든가 그쪽 이쪽에는 폐유를 빨아들여서 데려간다든가 그럴 때 진공 흡입 방식을 할 때는 인화점 70도 이상의 폐유 이런 것들은 진공 펌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공 펌프. 아시겠죠? 진공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 취급하는 탱크로리 보겠습니다. 알킬 알루미늄은 몇 유연물이죠? 3유연물이죠. 3유연물. 그래서 이 3유연물 알킬 알루미늄 이송할 때는 강화된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탱크 두께 그동안 계속 몇 리터였어요? 몇 미리? 3.2mm 계속 그랬는데 알킬 알루미늄 이제 10mm짜리 들어가네요. 10mm. 수압 시험도 계속 몇 파스칼? 70kPa에서 10분간 그랬는데 알킬 알루미늄은 1메가파스칼에서 10분간. 그 다음에 용량이요. 알킬 알루미늄은 최대 1900리터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전장치 수압시험 압력의 3분의 2 초과 5분의 4 이하에서 작동.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맨홀이라든가 주입구 뚜껑의 두께도 10mm 이상 철판이다. 그 다음 탱크로리에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그러나 수증기는 봉입하면 안 되겠죠. 옥외 저장소입니다. 위험물을 이렇게 건물 밖에 나대지에 이렇게 철망으로 칸막이 쳐서 보관하는 거죠. 옥외 저장소. 그래서 옥외 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은 2류, 4류, 6류, 2, 4류이죠. 그래서 2류 중에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0도가 넘는 것들을 저장할 수 있다. 4류도 마찬가지예요. 4류도 인화점 0도 이상인 위험물만 옥외 저장소에다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옥외 저장소 그러면 246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 기준요. 옥외 저장소에 이렇게 선반으로 쌓았죠. 여기 선반 여기는 없나? 만약에 여기도 선반을 준다라고 하면 선반의 높이는 6m 넘어가지 마라. 너무 높지 않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과산화수소나 이게 햇빛 받아서 과산화물로 분해될 수 산소 분해시킬 수 있는 것들은 불연성, 난연성 천막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시고요. 만약에 덩어리 상태의 유황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경계 표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경계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유황을 덩어리 상태를 이렇게 보관을 할 때 말하는 거예요. 덩어리. 그래서 여러 가지 유황을 이렇게 통으로 볼 때는 하나는 100으로 보고요. 이렇게 전체를 여러 개를 뒀을 때는 1000 이하로 보라는 거예요. 경계 표시도 뭐 별거 아니에요. 테두리 생각하시면 돼요. 테두리. 경계 표시 간의 간격은 넘어가세요. 너무 많아요. 경계 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 만약에 유황을 보관하는데 울타리 같은 걸 쳤다. 울타리의 높이는 1.5m 이하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 인화성 고체는 제1석유류나 알코올류의 특례에 있는데요. 보시면 인화성 고체 1석유류의 알코올류는 살수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나 집유 설비,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분리 장치는 비수용성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용성 말고요.